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제가 구독자분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중남미 취업 관련해서 어떤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메일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도 궁금하실 내용이 좀 겹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맨 처음에 콜롬비아 인턴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미로 엘살바도르에서 취업하셨다고 했는데, 스페인어 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맨 처음에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에 취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도 스페인어 전공이 아니고 스페인어 잘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보통 비전공자가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오케이. 일단 저는 콜롬비아에서 취직을 하기 전에 콜롬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프로젝트 1년짜리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됐죠. 거기 갈 때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10개월 정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그때는 제가 되게 빨리 늘었어요. 왜냐면 교회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막 예배도 듣고, 또 제가 스페인어를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빨리 배운 게 있었어요. 10개월 배우고 한국에서 막 스페인어 스터디 이런 데 가서 10개월 배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놀랬어요. 되게 빨리 배웠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 배운 스페인어로 제가 이제 LG CNS 인턴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인턴으로 들어가고, 이제 엘살바도르 거기 취업할 때는 이제 제가 인턴이라는 경험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봉사활동도 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력서에 써서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스페인어 전공이냐, 그거를 면접 때 뭐 물어보진 않았고요. 얼만큼 할 수 있냐를 물어보지 전공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공이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있는데 인스타 DM으로 어떤 분이 남미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업로드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 됐죠. 이거 추가적으로 더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업로드하면 되겠네. 자, 남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계획을 알려달라. 질문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올바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고는 싶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질문 안에 모순이 있다고 이런 질문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아니, 또 질문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나한테 쓴 거야. 일단은 사실 남미 취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취업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서류 넣고 1차 서류 넣고 뭐 인적성 검사도 보고, 서류 통과하면은 면접 보고, 임원진 면접 보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뭐 정형화된 취업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월드잡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멕시코 그 다음 카페 맥스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미 취업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뭐 삼촌이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기서 꽂아줘서 하고. 그래서 우리 질문자도 방법이 없어서 참 암담하실 거예요. 그 기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중남미 관련 아니면 해외 관련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뭐 사람인이라든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잡을 얻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회사들도 어디다가 공고를 올려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사람한테 올바른 계획, 자문을 많이 구해라. 이런 거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문을 많이 구하고 그래라. 두 번째 질문은, 혹시 해외 다른 곳들도 원서를 넣으셨을 텐데 다른 곳에서도 면접들을 보셨나요? 다른 곳에서 면접 보셨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어떤 면, 인성, 스페인어 능력 등을 물어보시는 것도 궁금합니다.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냐? 일단 첫 번째로 제 면접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 면접 영상이 2개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니카라과에 있을 때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을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적어도 거의 한 10명은 넘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제 신입사원들을 많이 좀 구해달라, 주변에 신입사원 없냐, 뭐 이렇게 좀 스페인어 좀 되는 사람 없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 제가 있었던 니카라과라는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펜대를 굴리고 머리를 쓰고 막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현지인들을 쪼아갖고 생산 속도를 높여서 원래 옷을 한 장을 1초에 만드는 거를 0.9초로 낮추고 점점 이렇게 낮추고 쪼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때는 그러면 어떤 직원을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착한 애 데리고 와, 착한 애, 스페인어 좀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정도예요.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 근데 이제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좀 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별로 원하는 게 없다, 이런 회사에서는 사람인에다가 어떻게 구인 구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인력을 조달하는지도 몰라.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인력 조달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건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직자들이 한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죠. 왜 해외 취업을 하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1년 2년만 하다가 뭐 멕시코 경험해보고 다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전혀 보여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멕시코에 살 생각이 있고 여기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취업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언어겠죠.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그리고 인성을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면접 때. 인성이 좋으시나요? 그러면은 네. 인성은 뭐 얘기해보면서 자기소개서나 뭐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면접도 다 뭐 사장님이라든지 법인장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도 많이 봐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지방에 살기 때문에 스페인어 학원이 없어서 스페인어 공부가 안 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스페인어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 자, 지방에 사는데 스페인어 학원이 없다. 그러면은 스페인어 학원이 있으면은 스페인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학원을 일주일에 몇 번을 갈까요?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아니면 뭐 2시간씩 3번, 6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스페인어에 노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를 호주로 갔어. 거기서 영어 못 배우고 오는 한국 사람 수두룩 빽빽이에요. 왜냐?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영어 쓸 일이 없어. 영어를 쓰는 호주지만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 거의 없어요. 음식 시킬 때, 커피 시킬 때, 이럴 때 말고는. 마스크 써야 돼. 누구 지나간다. 피해 안 주려면. 모닝.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뭐 이민을 가거나 뭐 거기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워킹홀리데이 가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지 진짜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영어 못 배우고 돌아오는 애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한국에서도 이태원 가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이태원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펍 같은 데 가서 막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걔네들끼리 또 친구를 사귀면 또 걔네들끼리 놀고, 주말은 이제 항상 외국인 친구랑 보내는 거죠. 그럼 걔는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걔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간 애보다 훨씬 더 영어를 빨리 늘 거예요. 이렇듯 어떻게 자기가 외국어를 만드는 환경에 노출이 되냐가 제일 중요하지,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은 꼭 호주에 가서 배우고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진짜로 마음만 있으면 사실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약간 이론적인, 그러면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스페인어를 꼭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헬로우톡이라든지 언어 교환 어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남미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어플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거 교환해서 나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스페인어를 쓴다, 그런 중남미 사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은 한국말을 쓰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 언어 교환,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완전 꿀팁, 내 구독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나한테 인스타를 준다, 자기 사진이랑. 그럼 내가 스토리에다가 이 한국 사람이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고 싶다 스토리 올릴게요. 그러면은 그 중남미 여자애들이 막 팔로우를 할 거야.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인데 3,700명이라고. 이럴 때 쓰지 언제 써. 관심 있다, 나한테 얼굴이 노출돼도 되는데 내 인스타 스토리에 랭귀지 익스체인지 공고를 올려도 되는 사람은 나한테 말해요. 내가 진짜 올려줄게.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줄게. 그렇게 하잖아? 팔로우도 늘어. 한 20명 늘걸? 중남미 회사들의 면접 통해서 어떤 인재상 또는 경험이나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을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랑 똑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중남미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처음에 호기심으로 그냥 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대륙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일해볼까 하면서 스페인어 좀 배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약간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땐 좀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그 중남미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좀 있는 사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한국에서 기초만 쌓고 현지에서 친구들 사귀면서 회화 연습하고 직업을 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현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스페인어를 원어민처럼 할 것 같아요? 노노노. 제가 이전에도 아마 현지에서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초만 배워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수준보다는 사실 일머리가 중요하지 언어로 그렇게 판가름하지 않아요. 언어로 수준을 판가름하는 데는 약간 통역,
약간 뭐 그런 쪽이지, 사실 중남미에서 하는 일들은 뭐 공장, 창고, 어디 뭐 개인 가게, 뭐 기업들도 있죠. 당연히 뭐 LG, 삼성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약간 그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들은 보통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고 또 한국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거는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중남미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약간 막연하신 분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좌우명이기도 한데 뭐냐, 방법만이 방법이 아니다. 꼭 이렇게 정해진 방법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시고, 정해진 방법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하시고, 내가 이만큼 조건을 만들어 놔야지, 10이 맥심인데 5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취업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돼,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스페인어 최대한 올려보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직을 시도해보고 그러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내가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중남미 취업 꼭 성공하셔서 저랑 어느 국가에서든 만나서, 이렇게 멕시코라면 테킬라 한 잔 마시고, 콜롬비아라면 아구아르디엔테, 아르헨티나라면 와인, 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은 제가 아주 뿌듯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오.